네, 창업 시장은 지역 경기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동시에 또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부산을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산의 창업 시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처 투자사 곽성욱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관련 보도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이렇게 구축이 되면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용어 정리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역 소멸은 결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누출이 되고 새로운 유입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 소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올바르게 이제 창업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소멸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의 사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투자를 했던 킥더들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명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불과 1년 10개월 만에 110명으로 인구가 그러니까 그 팀원분들이 네.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100군데가 만약에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그렇죠. 네. 충분히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이 현재 또 투자사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총 3가지의 요소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처음은 사람, 그리고 자금, 아이디어가 핵심적인 3개의 요소입니다. 사람, 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은 본인들의 사업을 이제 수립을 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네. 대표님 두 팩터 부분들만 보면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생태계가 여러 리스크 그리고 시장 환경 부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결과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부산에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그런 스타트업이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부산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부산에서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했던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부분들을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는 거는 부산 기술창업센터를 세우게 됐고 거기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유치 작업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때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렇다고 수도권과 비교해서 네. 당연히 이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는 드리기는 좀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그런가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프라나 그다음에 단순히 투자 재원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수도권과 굉장히 큰 격차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악한 상황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6천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6천억이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부산시에서 출자를 하는 금액 부분들은 한 1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 말즉슨 저희가 한 600억 정도의 출자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네. 연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 한 55억 정도를 이제 출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재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연에 한 몇백억의 출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해당 자금 부분들은 강원도나 그리고 광주와 같은 다른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도 월등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 시장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지속성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의 경우에 신설 법인 수가 반년 만에 40%가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스타트업이 이렇게 지속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타트업이란 단어는 저희 생태계 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이제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장을 하는 걸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신설 법인의 수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금리 인상 그리고 투자 씬에서의 경색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 그 투자를 하는 투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 네. 한마디로 본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매출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옥석을 가리는 하나의 시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지속 가능성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예, 그 뭐 두 가지 부분들로 좀 요약이 가능한데 실제 부산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한 제품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타겟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한 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한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적인 네.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이 필요한데 예, 이런 좋은 인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그런 인재들이 부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입체적인 지원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은 부산에서 특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부산 합니다. 특화 모델이요? 예를 네. 들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다른 타 지자체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그 차별점은 DNA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창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이 사람과 재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겠지만 네. 결국 핵심적인 기회가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들 그리고 해양 물류 그 안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다양한 4차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모델들이 네.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많이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특화 모델로 구축을 네. 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을 만들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개별 기업의 잠재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기업 간의 협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산에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수도권과 비교를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수도권과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새로운 혁신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이제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부산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필요로 한데 네. 그 방식 안에는 실제 부산 상공회의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중견기업들과 한마디로 선배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한 지자체에서 스타트업의 네. 영역을 얘기를 하면 보통 부산시 내에서만 있는 스타트업들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좋은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관계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경남 그리고 울산에 있는 다양한 좋은 인재들을 유입시키는 것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게 핵심인데 네. 지금 현재 그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워케이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워케이션이요? 네. 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일도 하고 부산에 와서 일도 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인데 그런 관점들을 저희가 육성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제휴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처 투자사 곽성욱 대표였습니다.